환경공학과에서는 저희가 공과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1학년 또는 2학년 때 기초설계 수업을 합니다. 공학 기초설계 수업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2학년 1학기 때 환경공학 기초설계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직전에 환경공학 종합설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공학 기초설계 수업에 이 이넥티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업은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습 과목이니까 4.5시간이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또 교무처에서 좀 시범 사업으로 집중 이수제 교과목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이 과목은 집중 이수제로 진행됐습니다. 집중 이수제라 함은 저희가 보통 한 학기 수업을 반 학기로 줄이는 겁니다. 즉 중간고사 때 한 학기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이 2번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로 이렇게 진행됐고요.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대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장기간 실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2시 반에서 오후 4시 45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오후 5시에서 저녁 9시 15분으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저녁 늦게 수업을 배정한 이유는 요 시간대가 아니면 다 학생들이 다른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시간표를 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이수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표가 좀 독특하게 됐고요. 전체 수강 인원은 28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20명이 20학번이 27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작년 1년 동안 대학교 한 번도 못 오고 거의 고등학생과 비슷한 대학교 1학년을 지내고 2학년이 된 학생들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유험을 무릅쓰고 반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어색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줄까가 가장 큰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당초 계획은 수요일 날은 대면 수업, 금요일은 비대면 수업으로 원액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면 수업도 그렇게 많이 대면을 못했습니다. 네, 이 수업은 시험은 없습니다. 100%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설계이기 때문에 학생들 발표, 프로젝트, 그다음에 과제물 참여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넥트 모형을 프로젝트에 집어넣습니다. 네, 저희의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공학 설계 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뭐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재설계하는 프로젝트 진행되는데 이넥트는 거의 유사하지만 이거하고는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문제로 시작하는데 이넥트에서는 쟁점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문제와 쟁점은 원칙적으로는 다르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문제 있고 쟁점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공학설계의 1단계,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학설계의 3단계부터 7단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결국은 4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인데 사회적 실천 내용은 공학설계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강 이후에 학생들이 옵션으로 사회적 실천을 좀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집중 이수제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정색으로 표시한 거가 대면 수업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가 비대면 수업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줌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제 대면 수업이고 이 친구들이 2학년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교라고 하는 걸 처음 와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면 수업에서 공학 설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학생들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연구 윤리 이런 거 보고서 작성의 윤리 같은 걸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그다음에 2차 주에는 이제 팀을 어떻게 빌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는 관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3주 차에는 스텝 1, 그리고 4주 차에는 이제 스텝 2, 그다음에 5주 차에가 스텝 3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6주 차부터 이제 이 6주 차에는 저희가 팀 프로젝트 기획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7주 차부터 이제 스텝 4, 8주 차, 9주 차, 네, 10주 차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워낙은 대면 수업으로 그 계획되었으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비대면으로 쭉 지속되다가 학생들이 마지막 발표는 대면이 됐으면 꼭 좋겠다, 이런 굉장히 학생들이 간절히 소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수업은 저희가 대면으로 발표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예시를 보면은, 대면 수업은 100% 대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반에 학생들 출석 체크를 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피드백이 있으면 이제 피드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별로 흩어집니다. 근데 조에 흩어졌을 때 이게 학생들이 그 4시간 반을 거의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방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면 팀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들은 뭐 흩어져서 비대면 한 조가 있고, 또 어떤 조들은 대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저의 컨설팅은 비대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비대면을 이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했고, 대면 활동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제 연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수업 시간 중에는 대면 수업이건 비대면 수업이건 제가 항상 제 연구실에서 있어서요. 대면 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남겨놓고 그날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발표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동료로부터 저런 내용들을 우리 조에서 조금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서로 동료끼리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팀 활동 발표 시간을 모든 수업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제 플립드 러닝을 좀 반영했는데요. 강의에 관련된 동영상을 저희가 공학서에게도 강의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미리 제공해서 미리 수업 전에 예습을 하고 들어오도록 했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되면 이제 줌에서 학생들 반드시 비디오 온을 해야지만 출석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안 했더니 학생들 전부 다 비디오를 닫고 오프라 상태면 뭐 이게 지금 교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온을 한 학생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피드백을 했는데요. 매번 비대면 수업은 수업 전에 공지사항으로 오늘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꼭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좀 스케줄 관리를 하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간식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조별로 제가 미리 공지를 해서 어떤 시간에 조별로 자기네들이 그 간식 타임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준비들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수업도 항상 저는 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대면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 방에 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도 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던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행 목적과 주제, 그다음에 활동 방법,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걸 갖다가 예시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예시 제공이 학생들 나중에 강의 평가를 받아봤더니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본인들이 프로젝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일에 대해서 잘 명시를 하고, 그리고 질의, 그리고 나는 이번 학기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계획인데, 수업할 계획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수업 운영 방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제 설계 프로젝트가 그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환경 기술이나 정책을 이제 적정 기술로 제한하는 거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키워드로 하자. 그리고 적정 기술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의 고리고, 개발 대상 지역은 개발도상국이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적정 기술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기존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팀의 뭐 팀명을 이렇게 정했고 로고를 이렇게 정했다. 그다음에 뭐 그 프로젝트를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의 선배들은 이런 주제를 했다. 그다음에 모형은 뭐 과거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조건, 그다음에 뭐 자체 평가에 뭐 지속 가능 발전과 적정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자체 평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가 했었던 주제들은 이런 주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올해는 이넥트 프로젝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넥트 프로젝트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보고서를 언제 어떻게 뭐 팀 활동 일지를 매번 수업마다 팀 활동을 한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고, 기획서와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고, 양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들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팀 빌딩인데요. 팀은 총 한 팀이 4명씩 7팀으로 구성됐고, 이제 각 팀들이 본인 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팀명도 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로고도 만들고 주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올해는 또 이렇게 중동의 이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팀을 이제 본인들의 팀 만들고 팀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뭐 팀 소개를 발표하고 기획서를 발표하고 최종 발표를 할 때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가 발표할 때 2조부터 7조까지가 반드시 질문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주저주저 했는데요. 좀 이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는 너무 질문이 많고 해갖고 최종 발표가 거의 3시간 정도의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팀 만들어서 팀 소개, 그러니까 팀의 로고도 만들고 본인들의 팀 구호도 만들고 팀명을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팀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본인들의 팀의 특징이 무엇인지, 팀원들의 뭐 공통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팀의 목표, 그다음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규칙, 팀에서 규칙을,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 대한 평가 지표도 그 팀들이 각각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공통된 지표로 팀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평가는 그 자체 평가 기준을 팀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팀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팀원들,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팀 평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팀을 평가했느냐가 점수를 반영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점을 주라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팀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런 식의 가이드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제 이런 팀 프로젝트 아이디어 내는 거 조금 어색해해서요. 처음 수업에 브레인스토밍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호일 50cm 알루미늄 호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작품을 갖다가 각 팀별로 5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제 어떤 거 만들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이러한 평가회. 여기 지금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평가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좋아요, 싫어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왜 좋았는지, 왜 싫었는지 해서 하는,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낙은 브레인스토밍하고 창의력 대회 두 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창의력 대회는 워낙 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통과 피드백이 굉장히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라고 하는 그거가 있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공지해야 될 사항은 공지사항, 그리고 팀별로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줘서 팀 내에서 팀원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게시판에는 제가 팀별로 개별적으로 해주는 피드백 의견은 이 팀 게시판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이제 저랑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을 좀 지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결석이 잦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말을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희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수강생 알림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저도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캠퍼스가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여러 번 이제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소통을 빨리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공지사항,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저희 뭐 질문이 있으니까 지금 소회의실에 뭐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 뭐 발표자를 팀 게시판에 였으니까 피드백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피드백 했으니까 거기 열라 해서, 요거는 이제 팀원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피드백 내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공지사항들을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을 위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을 이제 굉장히 활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서는 소회의실에 학생들 7줄 놓고, 이제 저는 이제 메인 화면에 있다가 학생들이 뭐 들어오라라고 하면 이제 각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넥트 워크스페이스에서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수자 그 코멘트 그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자 코멘트 부분에 학생들이 이제 그 보고서 쓴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수한 거, 네가 처음부터 잘 좀 보완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런 면이 굉장히 잘했다, 우수하다. 근데 그 우수한 게 그냥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면이 굉장히 잘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학생들이 그런 면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반드시 바꾸라고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산물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권고한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 조원들끼리 결정을 해라.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오류인 경우, 이거는 반드시 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세요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전문가를 연결해 주거나 또 뭐 그 시작품을 만드는 경우에 3D 모델링을 하거나 또 실험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험 지도가 있었는데요. 전문가 자문의 경우에는 저희과 교수님들이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했고, 그리고 자문을 구할 때 그냥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 가지고 자문을 받아라. 그리고 또는 우리가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할까요? 이렇게 좀 너희들의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문을 받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거는 어느 교수님의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릴 거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은 좀 시간을 내서 자문을 부탁한다 해서 학생들이 꼭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옆에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박사님께서는 뭐 거의 이 수업에 거의 교수님처럼 이제 들어오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모델링과 실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자체 평가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동료 평가도, 최종 평가지도 학생들이 이거 개발한 겁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예, 팀장 회의를 통해서 평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이제 저희 한경화 박사, 그 다음에 과학교육 황유한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학 박사님 오셔서 요 발표 점수는 제가 발표 점수의 반으로 한 10% 정도로 동료 평가, 학생들 평가와 전문가 평가 그리고 제 평가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 이후에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서 뭐 학술대회 발표라든지 아니면 교내나 교회 공모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한 사례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글라데시 람산의 람산 지역의 안전한 이제 식수, 빛으로 오염된 물로부터 이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늘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도 이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발표자를 마지막에 본인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네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인들이 느꼈는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이넥트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데에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한 거. 그래서 팀 빌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팀 빌딩을 잘 할 수 있는 데의 팁은 뭐 팀 로고를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팀 규칙을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팀 구호를 만들게 한다든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이 중요합니다. 근데 칭찬이 그냥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 뭐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격려도 중요하고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동료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굉장히 학생들을 더 크게 성장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답도 많이 하고 또 질문에서 나온 걸 학생들이 다음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